자, 이제 여러분들 사회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사회 파트는 주로 신라를 좀 중심에 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자료가 없어요, 발에는. 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네, 자료가 많을수록 외울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외울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 자, 신라 사회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신라 사회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역시 화랑도, 골품, 화백회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랑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랑도. 두두두두두. 자, 우리는 화랑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남성들이 또 이 화장도 하고 예,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화장하는 게 여러분들 저기 뭐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화장하는 것도. 선생님 저도 지금 화장했어요. 나 화랑이야. 난 화랑이다. 네. 못생긴 화랑인가요? 어쨌건 옛날부터 남자들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화랑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화랑은요. 누구들만 들어올 수 있냐면 귀족의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화랑은. 그 다음에 랑이 뭐냐면 이게 낭도의 낭이에요. 예, 낭도. 이 낭도는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자제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몰려다니고 무리지어 다니는 걸 우리는 화랑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은 신라 사회가 왠지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 좀 배우겠지만 골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분명히 모순에 빠지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신라라는 나라가 무려 1000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그런 어떤 그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의 어떤 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랑도. 이렇게 귀족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의 어떤 그 우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계급 갈등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급 갈등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랑도를 여러분들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굽니까? 신라 삼국통일에 정말 그 주춧돌이 되었던 그런 왕이었죠.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진흥왕은요, 바로 이런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 국가 조직 내 이런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이후에 삼국통일의 어떤 그 기반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화랑도와 관련된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를 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누가 있냐면 신채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채호 역사학자인데요.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야.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근데 이게 그냥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게 막 언론사에 막 퍼지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정확한 워딩은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이 신채호 선생은 이제 아주 유명한 민족주의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때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이거든. 왜냐면 그때 일제 강점기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정신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이 강조했던 사상이 뭐였냐면요. 바로 낭가 사상이라는 거예요. 낭가. 우리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라 좀 활달한 아주 좀 호연지기 막 이런 성품이 있다. 그걸 어디서 찾냐? 이 낭자가 뭐냐면 바로 화랑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화랑도가 심신수를 위해서 명천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들 이렇게 호방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화랑도에서 그 원류를 찾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백회의라는 것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백회의는 여러분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백회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운영되냐면 물론 여러분들 이 화백회의에 주로 참여하는 귀족들 당연히 이들은 김씨들이 되겠죠. 김씨? 김씨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화백회의는 좀 독특한 게 어떻게 해서 이걸 협의를 처리하냐면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만장일치. 그래서 이 화백회의와 이 화랑도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백회의와 화랑도를 묶어서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시족사회. 이거 뭐 신석기 시대 아니야.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석기 사회? 신석기 시대는 평등사회 아니야. 평등사회 때 어떤 그 시족과 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서로 모여가지고 합의 보는 어떤 그런 전통. 화백회의가 이제 이런 만장일 전통에서 이어지는군. 그러네. 그리고 그 젊은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려서 귀족 일반할 것 없이 어울려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시족사회의 전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화백회의 봤으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그 귀족회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바로 고구려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겠고요.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겠죠. 자,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회의를 한번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지요.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귀족회의.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제가회의에 주로 참여하는 성씨들, 귀족들의 성씨는 뭘까요? 고구려니까 고씨겠지, 고씨.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백제도 한번 살펴보죠. 이왕 살펴본 거 백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갑니다. 백제는 여러분들 정사암이라고 하는 또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 귀족회의 정사암. 그럼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성씨들은 주로 어떤 성씨일까요, 여러분들? 이 백제잖아요, 백제. 백제는 여러분들 부여씨예요, 부여씨. 네, 그리고 유력 귀족, 팔성. 진씨라든지 해씨라든지 이런 성씨들이 있거든요. 그런 팔성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이 정사암 이런 회의를 좀 처리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발해 한번 볼까? 발해. 발해는 귀족회의가 있다면 정당성.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네, 정당성에서 이런 어떤 그 회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해에서 이런 회의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 성씨들은 뭘까요? 성씨들은 바로 대씨와, 그죠? 대씨와 또 있다면 이제 고구려 계승이니까 또 지배층에 고구려인들이 많으니까 고씨들이 주로 정당성 회의에 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네요. 그죠? 바로 이런 그 귀족 회의들이 고대에 있었다. 그만큼 귀족들의 힘이 좀 강하구나. 그런 강한 귀족들의 힘을 좀 내리기 위해서 이 왕들이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골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품, 이거 신라 사회의 어떤 그 지배층들의 어떤 그 신분 제도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폐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 골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연 이 골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제가 근데 이미 앞에서 설명은 대략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건데 이 골품 제도의 어떤 특징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골품 제도는 정말 폐쇄적인 신분 제도다 라는 거,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골품 제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규정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규정되고 있다.
삶의 모습들이 이 골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레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 어떤 골과 어떤 품에 들어가는 따라 가지고 탈 수 있는 수레의 규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타는 차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좋은 차를 탔어. 그럼 혼나는 거야. 너 왜 이런 좋은 차를 타? 감히 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난리가 나요. 지금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해.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신분제가 주고 있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뭐 수레라든지 가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골품의 어디에 해당하에 따라 다 달라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 제일 꼭대기가 누구냐면 바로 성골입니다.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이들이 아마 계속 왕족을 좀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들이 뒤에 나와요. 여자들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대를 잇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결국은 성골이 왕족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게 바로 진덕 여왕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왕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당시는. 그래서 결국 성골은 대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나왔냐면 바로 진골 출신들, 진짜 뼈다귀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요. 네. 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태종무열왕.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태종무열왕 김춘추. 여기서부터 이제 진골 출신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이에요, 골. 그 다음에 이제 품은 뭐냐면 품은 육두품부터 출발합니다. 육두품. 네, 육두품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밑으로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6두품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네, 제가 얘기했죠. 6두품. 대표적인 집안. 네, 경주 최씨. 왜 이러죠, 어깨가? 저도 모르게 왜 이러죠? 왜 이래? 야, 이러지 마. 경주 최씨. 그만해. 자, 경주 최씨. 경주 최씨들이 대표적인 육두품 집안이거든요. 똑똑했죠. 우리 경주 최씨 집안의 할아버지가 최치왕. 정말 얼마나 유명한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품이라고 하는 분명히 지배층이긴 해요. 골과 품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배층이 들어왔지만 지배층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네. 아찬까지. 아찬이라는 그 관등이 있는데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네.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하잖아. 제가 봐도 참 속상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육두품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이면 설씨 집안이 있어요. 설씨 집안. 최씨 집안, 설씨 집안. 다 육두품들이야.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설씨 집안에서 이 육두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바로 설계도라는 분이 계세요. 설계도. 네, 설계도. 설계도. 열받은 거야. 도대체 나도 이 장군이 되고 싶어. 근데 왜 나 못해? 라고 해서 설계도는 아예 그냥 신라를 떠나요. 당나라로 가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거기서 장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회니까. 이런 어떤 전통들이 여러분들 통일신라까지 연결됩니다. 설계도는 이제 삼국시대였던 그 인물이고요. 자, 또 한번 가볼게요. 통일신라 쪽으로 쭉 오면 누가 있냐면, 이건 이제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육두품들 또 이제 설씨 집안이야. 바로 설총. 설총의 아버지는 누구? 원효. 아빠는 원효야. 스님 원효. 예? 스님? 원효 스님이 아들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자, 어쨌건 설총입니다. 설총. 이 설총은 여러분들 신문왕 때 등용되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화왕계, 이 화왕계를 썼던 그런 모습들. 똑똑하니까 왕을 가르치는 거야.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통일신라 초기의 어떤 그 육두품의 모습이라면 통일신라 말기로 가요. 말기로 가면 이제 누가 나와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바로 최치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최치원은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사심강이야! 사심강이! 빨간색 써! 빨리! 빨간색!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러니까 신뢰감 떨어지나?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 최치원은요. 자, 이 최치원은요, 굉장히 똑똑해서, 이제 이러니까 신뢰가 확 떨어지는데, 느낌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네, 이 최치원은요, 중국에 가가지고 워낙 똑똑하니까 중국에 가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지금 뭐 SAT 같은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빈공과라는 겁니다. 빈공과. 빈공과. 이 빈공과에 합격하면서 아주 정말 이 명문으로 아주 그냥 이름을 날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때 이제 황소의 난이 벌어져요. 중국 당나라에서. 그때 이 황소의 난을 토벌해야 된다라는 토황소 경문을 썼는데, 이야, 이게 뭐 엄청난 명문으로 그냥 쫙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최치원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신라 말기니까 여러분들 중앙 귀족 간의 왕위 다툼, 호족의 어떤 그 성장, 이게 보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신라 이러면 망가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최치원이 그래서 시무책을 내요. 시무책을 냅니다. 이게 시무 10여 조를 냅니다. 시무 10여 조를 내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심했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화병 나 돌아가신 거죠.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최치원의 어떤 그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바로 개원필경.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 모습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아니, 왜 이렇게 출시들만 이렇게 좀 중요한 뭐 색깔들로 막 이렇게 하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네, 사심강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치원 이러니까 지금 육두품들이 열받는 것이죠. 결국은 신라 하대에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육두품들이. 그래서 호족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새로운 세상, 바로 중세 고려를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세 고려를 열었을 때 그 고려의 왕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내민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최승로예요. 최치원의 후손이에요. 최치원의 시무 10여 조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고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대와 중세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내 꿈을 펼칠 수 없는 사회가 얼마나 상처를 나에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는 흘러가면서 어떤 진보하거든요. 역사는 진보하거든요. 역사의 진보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간 자유의지의 확대. 그렇죠. 최치원은 못했지만 그의 후손 최승로는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그 인간 자유의 의지가 확대되는 세상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긴 호흡 속에서 바라봤을 때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역사의 진보다. 그 진보의 기준은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강의 통한 우리의 쓸모였습니다.